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뉴스 현황 관련하여 논평 한마디 듣는 시간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네.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날 기준 2024년 1월이 되었을 텐데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초를 맞이해서 연말연초 북한의 동태, 네. 또 이에 따른 대한민국, 또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이 매년 연말이면 전원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2023년 12월에도 역시나 크리스마스 이후 26일부터 31일까지 김정은이 전원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내년 국가 예산안 등 해서 6개 주요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하고, 전원회의에서 이제 김정은이가 한 이야기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2023년은 위대한 변혁의 해, 위대한 전환의 해였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요.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대한 전환, 위대한 변혁이라 그랬는데 위대한 건 잘 모르겠고 어떤 전환과 어떤 변혁이 있었죠? 일단 제가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김정은이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팔았죠.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되네 어쩌네 말들이 많았지만 2023년 12월까지도 그 박사님 말씀하셨던 지금도 팔고 있어요. GPS를 끄고 배가 유령선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유령선이 이제 포탄을 싣고 러시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포착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거 통해서 좀 많이 벌었겠죠. 좀 전환이 되었다면 전환이랄까요? 근데 그게 이제 돈이 아니라 현물로 받은 것 같은데. 그렇단 말도 근데 있습니다. 문제는 불량품이면은 이거 만든 사람이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게 북한 포탄이 러시아군 진지에서 터진다든가 이게 정밀 가공이 안 돼 있으니까 155mm 곡사포, 135mm 포 이런 것들은 일단 목표 지점이 여기다 그러면 거기 가서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정확한 위치에 떨어져야죠. 근데 엉뚱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안에 무슨 나선 구조라든가 정밀 가공이 안 돼서 실제 만든 물건하고 서류상의 물건하고 규격이 다른 거죠. 근데 미세한 차이가 무기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장 쓸 포탄이 없으니까 북한으로부터 총알, 포탄 몇 달분 되는 것 같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최소한 2달분인데 이게 안 나가거나 터지거나 기본적으로 정밀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던 데다가 보관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60년대, 70년대 북한은 굉장히 그 정밀 공업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총알 하나 제대로 생산 못할 때 북한은 이미 자체적인 이동포 이런 것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제 78년, 79년, 78년 아무튼 요 무렵에 그 미사일, 그러니까 서울에서 평양까지 갈 수 있는 미사일 100곰이 처음으로 개발이 되는데 북한은 이미 그 전에 미사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하고 평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북이 붙었을 때는 전면전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비례 보복, 대응 보복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총 한 발 쏘면 우리도 한 발 쏜다. 그러면 휴전선에서는 그게 되는데 만약에 북한이 서울을 포탄으로 공격한다. 그러면 북한은 그 포탄이 있었죠. 이제 저 장거리 미사일이 있었는데 휴전선에서 쏘면 서울은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서울이 폭격당하면은 대응 폭격은 평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멀어요. 그래서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도 북한이 먼저 서울을 타격할 만한 미사일을 완전히 개발 끝내놓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뒤따라서 개발을 한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60, 70년대만 해도 북한이 나름대로 정밀 가공이 됐고, 그 정밀 가공이 된 건 뭐냐면은 그때 공산주의 우호 가격이라 그래가지고 소련이나 동구권의 그 공작 기계 같은 거를 시장 시세가 아니라 친구한테 준다는 식으로 판 건데, 북한이 주한미군이 서울에 있으니까 우리는 미군과 접경지대를 맞서고 있는 공산주의의 최전선이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그런 물건들과 물자를 굉장히 싼 값에 받았어요. 기술도 받고. 근데 지금은 이제 89년, 90년 요때 동구권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그런 식의 우호 가격으로 물건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이때부터는 그 이전에 만든 거란 몰라도 그 이후에 만든 것들의 품질이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서 오늘날에는 이게 과연 실전에서 쓰일 만한 물건인가? 아마 북한군도 불안해서 못 쓸 거예요. 근데 그런 무기들을 이제 실제로 이렇게 뭐 사용 불가능할 것이다, 뭐 영 쓸만하지 않을 것이다를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확인이 근데 됐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오히려 네,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 저희로서는 생각지 못한 이득인 거죠. 아, 북한의 무기 수준이 이 정도구나. 뭐 그러니까 이거를 북한의 화장 지운 맨얼굴을 우리가 아주 가까이서 봤다. 생얼을 생얼을 가까이서 봤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환의 해였던 것 같고요. 전환과 변혁 얘기하는데 예, 자, 김정은이 위대한 전환, 위대한 변혁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일단 위대한은 아니죠. 그럼 전환이나 변혁은 뭐 보이느냐?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페레스트로이카, 소련식 개혁 개방. 그러면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게 뭐냐라고 물었대요. 네. 그랬더니 그 러시아에 있는 한 상인이 감자가 들어있는 양동이 하나를 저쪽으로 이렇게 옮겨 담으면서 그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 담으면서 또 이걸 또 몇 번 옮겨 담으면서 이게 페레스트로이카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아니 그러면 감자 양도 그대로고 그쵸? 여기 있던 걸 여기로 옮겨놨을 뿐인데 뭐 새로운 요리로 생산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랬더니 네. 요란한 소리가 났지 않습니까? 하... 그러니까 김정은이 말한 위대한 전환, 위대한 변혁도 뭐 그 정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사실 변혁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고 변화가 있다면은 있는 셈인데 북한의 제외 공간, 뭐 우간다, 스페인, 뭐 네팔 대사관, 네, 뭐 홍콩 총영사관 등등 네. 7군데가 폐쇄되었습니다. 이거 변화잖아요. 변화라기보다는 퇴보죠, 퇴보. 아무튼 7곳이 폐쇄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 외무성 주장으로는 외교 역량의 효율적 재배치다라던데요. 이 주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지금 공관을 유지할 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디 영국 대사 월급이 1,500달러라 그랬나 2,000달러라 그랬나. 그러니까 공관 같은 거 하나 그냥 가정집 빌려서 거기다 대사관이라 그러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숙식 해결하고 심지어는 집세 안 내가지고 계속 문제 생기고. 그 외교적 재배치래요. 효율적인 재배치. 그러니까 이른바 북한 외무성 직원 숫자는 그대로고 공관은 줄어들고 이런 공관들이 기껏해야 큰 데라 그래봐야 북한 외교관 4명 정도 나가 있어요. 근데 이 월급을 못 주니까 자체적으로 니들이 뭐 외교 행랑, 이 행랑을 이용해서 밀수를 해라. 자력갱생해라. 그렇죠. 근데 이게 밀수를 해서 본인 먹고 살 거 하고 대사관 운영비만 만들라 그러면 괜찮은데 상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담배나 술 갖고는 상납에 필요한 돈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약에 손대다가 아니 외교관이 마약에 손대다가 추방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잘 나갈 때 아까 말씀드린 공산주의 우호가격으로 물건 막 받을 때는 아프리카에 일단 거점을 좀 늘렸어요. 공간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대로 대사관, 영사관이 많았을 때는 몇 군데까지 있었어요? 대한민국이랑 비슷비슷했어요. 이게 그 이제 정도로? 이게 네. 비동맹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냉전 체제하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블록, 그러니까 민주주의 블록,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블록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1대1로 붙어. 근데 1대1로 붙는 것보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이 사기술은 기가 막혀요. 네. 미국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니다. 그래서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떤 동맹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동맹이에요. 그래서 그 비동맹이 이른바 제3세계. 네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가네포 대회라는 무슨 비동맹 올림픽 같은 것도 따로 열고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이제 많이 가입을 했어요. 근데 소련의 속셈은 뭐냐면 비동맹 전부가 알고 보면 다 소련을 편들어요. 그럼 국제사회에서 소련 비동맹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쪽 민주동맹, 자유동맹이 2대1로 밀리게 되는 거잖아요.
유엔에서도 총회 머릿수가 중요하니까 비동맹이 중요하다 그래서 소련의 사주 지시 지원 등등을 다 받아서 북한이 아프리카에 공관을 쭉 설치합니다. 요번에 그 폐쇄된. 폐쇄된 곳 중에 하나가 앙골라. 북한은 1975년 수교, 대한민국은 92년 수교. 꽤 차이가 나네요. 네, 우간다, 민주콩고, 옛날에는 이제 자이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나라들도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소련의 지시사주 지원을 받아서 북한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이랑 수교를 하고, 이때는 할슈타인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과 수교한 나라랑은 우리는 수교하지 않는다. 북한도 대한민국과 수교한 나라와는 수교하지 않는다. 이런 비슷한 그 원칙 같은 것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는 맨 백지 상태에서 거의 그러니까 북한이 외교 공간수로 치자면은 아프리카는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요번에 이제 그 자이르 민주콩고는 북한의 거점 지역의 하나였어요. 64년에 수교를 해가지고 여기에 금광 개발 이런 거 했고, 네. 그다음에 무기 수출, 그러니까 무력 수출, 뭐 대통령 경호부대라든가 이런 거 했고, 그다음에 또 북한이 자랑하는 수출품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것도 국제 제재 지금 제재 대상인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인력 수출 뭐 이런 건가요? 북한에 가면 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우상화 동상이나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예. 거기서 얼굴만 바꿔주는 거야. 동상 만드는 기술은 북한이 그러니까 동상이나 뭐 이렇게 대리석으로 해서 막 뭐 이런 거, 예. 뭐 박물관의 기록화. 근데 그거를 구도를 똑같이 가져가고 이 얼굴하고 의상만 얘기 바꿔서 들어봤습니다. 예. 아프리카 독재자들이 미치는 거죠. 그렇죠. 미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우상화 교육 시스템 이런 그렇죠. 것도 다 수출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경제가 나빠지니까 예컨대 우간다 대사다, 무슨 뭐 자이르 대사다 이런 사람들이 아프리카 나라 대통령을 꼬시는 거예요. 김일성주의를 하고 싶은데 경기장이 없다. 메인 스타디움을 지어달라. 그러니까 김일성은 좋다고 그 약속을 하는데 북한 실무자들은 저것도 어떤 놈이 저런 식으로 가서 나라 망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저런 식으로 했는지 막 이가 갈린다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아프리카에는 북한이 지어준 김일성 경기장 비슷하게 지어준 경기장도 많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련의 멸망 이후에 이른바 냉전 체제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출혈을 해가면서 이렇게 많은 공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거고, 북한은 이제 출혈할 피도 없고 돈도 없고 지금 뭐 러시아, 중국 이런 데 공간도 겨우겨우 유지하는 판인데. 중국 뭐 상해로 이렇게 다 집결하거나 그렇죠. 그런 데서 이제 같이 업무를 보게끔 하는 그렇죠. 네, 뭐 그리고 그런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 이제 말은 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저 대사관 직원 탈출을 빙자한 납치인지 뭐 하여튼 등등등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던 데가 스페인 대사관이고. 그러면 2023년에 지금 7군데가 폐쇄되었는데 네. 그럼 현재 남아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글쎄요, 그거는 북한 발표를 좀 봐야 될 텐데,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도 거점 지역인데 지금 아직- 인도 대사가 겸임하게 한다고 그러고 폐쇄하죠. 그다음에 홍콩 총영사관, 이것도 과거에는 물자 조달이라든가 홍콩 증시를 통해서 좀 기타 여러 가지 장난도 치고 하던 데인데 여기를 포기하고, 마카오 총영사관은 아직 남아 있을 겁니다. 김정남이 끝까지 살던 데가 마카오죠. 그 잠깐 옆길로 세자면은 콩고 민주공화국, 민주콩고 그러면은 저희 시청자분 중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자이르, 네. 자이르고요. 자이르는 수도가 킨샤샤. 그래서 예전에 저 이렇게 추억 돋을 만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조지 포먼 대 무하마드 알리의 세계 헤비급 타이틀 매치, 알리가 조지 포먼을 8라운드 KO로 물리쳤던 킨샤샤의 혈투가 벌어진 곳이 바로 자이르, 지금의 민주 콩고 공화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북한이 또 대사관을 폐쇄한 우간다, 여기는 이디 아민이라는 희대의 독재자가 있었고, 그 이디 아민은 얼마나 정신 나간 친구였냐면은 본인이 옛날에 복싱을 했어요. 네. 아프리카 헤비급 챔피언. 그러니까 이웃 나라랑 분쟁이 생기니까
전쟁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쪽 대통령이랑 나랑 복싱으로 붙자. 복싱하겠다. 근데 난 여러분. 선수 출신이니까 오른팔을 묶고 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공식 제안하기도 했고, 코미디네요. 예, 이스라엘 특공대가 게릴라들에게 납치된 비행기를 특공대를 투입해서 구조한 엔테베 기습 작전이 바로 우간다. 근데 이제 엔테베 기습 작전에서 사망한 유일한 장교의 동생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수상이 되고요. 뭐 앙골라, 스페인, 네팔, 홍콩 총용사관 얘기를 다 하고 싶지만 이렇게 되면 또 너무 곁가지가 그렇죠. 많이 나가는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땅 따먹기가 지금 점점점 줄어들고 의미가 없어졌어요. 네, 있다. 그만큼 북한이 돈이 없다. 북한이 돈이 없죠. 네, 북한 외무성 주장으로는 효율적 재배치라고는 네. 하나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쉽게 말해서 망해서 철수한 거다. 그렇죠. 네, 뭐 쉽게 말해 뭐 이런 정도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만큼 이익을 못 건지는데 예전에는 체면상 혹은 정치적 목적 때문에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공간들을 이제는 체면 가지고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선까지 무너지고 있다. 그다음에 기왕 아프리카 얘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아프리카는 참으로 훌륭한 대륙이고 인류의 생물학적 발상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 등등 그래도 경제 규모가 괜찮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전체 대륙을 합친 것보다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더 큽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것도 몰랐네요. 네, 우리가 이렇게 좀 자랑질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 세계 10위권, 11위권, 12위권의 경제 대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훌륭한 나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왕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 자랑을 했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지난 12월 달에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을 했는데 그때 끝나고 나서 이제 나이 지긋한 어르신께서 장 박사 한 말 중에 정말 감명 깊은 말이 있었다. 네. 저희와도 좀 공유를 해주시죠. 3, 40년 전에는 전 세계에서 일본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밖에 없었다. 근데 지금 2023년, 2024년 요 무렵에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 의미 있는 말씀. 우리의 성취가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약간 옆길로 새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동태에 대해서 우선 네. 살펴봤는데요. 이에 대한 대한민국 또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점 하나는 경제 제재가 이제 몇 년이 됐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또 그물망이 너무 헐거워서 빠져나올 건 다 빠져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근데 안 하던 거에 비해서는 경제 제재하는 편이 이제 시간이 이렇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것보다도 2023년에 무려 이 제외공간, 북한의 제외공간이 7곳이나 폐쇄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네. 있다고 봅니다. 1년에 7개가 폐쇄됐다. 아까 북한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이걸 뭐 효율적인 외교 역량의 네. 효율적 재배치. 외교 역량의 효율적 재배치. 예, 아주 표현은 기깔나게 합니다만 네. 근데 외교적 수사라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뭐 외교 역량의 효율적 재배치라는 거는 뭐 무슨 뜻인지 이 속뜻은 저희 시청자분들이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1년에 그것도 자기들이 거점 국가로 삼았던 나라의 대사관을 이렇게 한꺼번에 폐쇄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저희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북한의 여러 변화, 동태에 따른 대한민국 또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박사님과 함께 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